최근 들어 대화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말들이 이제는 가슴에 박히고 때로는 서운함으로 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일이라지만 가끔은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들이 제 자신을 더욱 위축시키는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이 더 잦아진다고들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작은 말 한마디가 큰 감정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화 속에서 질투심이나 섭섭함을 느낄 때가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노년기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서운함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이를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최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노년기 특유의 언어적 표현이 야기하는 정서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내 노인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42%가 일상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질투심과 관련된 언어적 상호작용은 노년기 우울증 발병률을 28%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 악화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친한 친구들과 모임에서 겪은 일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는데 대화가 자연스럽게 자식 자랑으로 흘러갔습니다. 한 친구가 손주가 명문대에 합격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고 다른 친구들도 자신의 자식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 자꾸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다 보니 왠지 모르게 소외감을 느꼈고 나도 모르게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운이 좋지 우리 때는 저렇게 쉽게 성공할 수 없었는데라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질투심이 언어로 표출된 것이겠지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와의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가치관도 변하고 생활 방식도 달라지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종종 우월감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던 중이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써요라고 말했는데 순간 괜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마치 내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든 쉽게 하네. 우리는 그 시절에 고생하면서 배웠다고 했는데 손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손주 입장에서는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인데 내가 괜한 반응을 보인 것 같아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신경인지학 연구에 따르면 전전두엽의 인지 기능 저하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자기 확증 욕구를 37%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때문일까요? 비슷한 경험을 친구들도 했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사위가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는 걸 보고 우리 때는 남자가 집안일 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요즘 사위들은 참 다른 애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딸이 엄마, 시대가 변했어요. 남자도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라고 했고 친구는 순간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단순한 감탄의 의미로 한 말이었는데 딸이 마치 자신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듯이 반응한 것이 속상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말들이 세대 간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불편한 순간은 친구들끼리 건강 이야기나 경제적인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친구는 난 아직도 정정해. 병원 갈 일도 없어라고 말하며 자랑스럽게 웃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나는 자주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해진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위축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친구들은 연금을 충분히 받아 여유롭게 살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보니 그런 대화가 불편해집니다. 물론 친구들이 악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도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의 말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영향을 받기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지 혹시 질투심을 유발하는 요소는 없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세대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할 때는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경험이 항상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새로운 방식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비교하거나 과거를 강조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불필요한 비교 발언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75세 어르신이 손주에게 너희 세대는 너무 편하게 산다. 우리는 힘든 시절을 겪었어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하네라고 표현하면 손주의 반응이 훨씬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 강화 언어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면 자존감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68세 여성은 가족과의 대화에서 나는 늙어서 쓸모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자주 했지만 상담을 통해 이를 나는 예전보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여전히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긍정적 발언을 의식적으로 늘린 결과 6개월 후 우울증 검사 점수가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떠셨나요? 이처럼 작은 대화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관계를 개선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 긍정적인 표현을 늘리는 노력, 세대 간 교류를 위한 열린 태도만으로도 노년기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가져오는 감정의 변화를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대화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소중함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의 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